토종닭은 옛날 저기 때 그대로 오는 게 토종이잖아요. 토종닭은 시골닭. 시골에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기르는 거. 토종닭이랑 쏘는 거지 토종닭이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 토종은 없지. 다 반종 다 되지. 예전부터 내려오던 우리 닭은 없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필요 없는 거 싹 다 없애지면 돼요. 토종닭이라고 왜냐면 생각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일반 장닭 이거예요. 엄청 크다. 이게 토종닭이라 그래요. 토종이요. 예, 닭 토종닭인데. 토종닭이에요? 그쵸, 토종닭이죠.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진짜 토종닭은 없다. 방금 전 영상을 보시고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텐데요. 저 또한 토종닭이 없다는 주장에 의아해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귀한 손님이 올 때 혹은 특별한 날에 가족들을 위해 어머니가 상에 올렸던 음식이 바로 이 토종닭일 텐데요. 지금 제 앞에 큼지막한 토종닭 한 마리로 든든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냄새도 좋네요. 그런데 우리가 먹던 토종닭이 글쎄 토종닭이 아니랍니다. 토종닭은 아예 없다는군요.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토종닭이라고 알고 먹던 이 닭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토종닭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은 토종닭의 자격, 그 숨겨진 속사정을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밝혀봅니다. 촉촉하게 비가 내리는 오후. 든든한 한 끼를 생각하며 찾은 손님들로 식당은 10,000원입니다. 토종입니다. 천일염은 3,000원. 뜨거워도 국물이 진짜니까 3숟갈 먼저 떠드십시오. 건강하게 드세요. 손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찾은 메뉴는 바로 토종닭으로 끓여낸 삼계탕. 이 때문에 온다니까. 여기가? 옛날 맛 나지, 고집지. 옛날 맛이 나세요? 약간 질기고, 국물이 시원하고, 고소하고. 집에서 해서 먹어도 토종닭만 쓰다 먹는 편이에요. 정말? 왜요? 그냥 좀 퍽퍽한 무가 있는데 네. 쫄깃한 맛이 더 좋아. 질긴 듯 쫄깃한 식감과 감칠맛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맛인데요. 예부터 토종닭은 음식이 아닌 약으로 사랑받던 보양식입니다. 좋은 재료가 약이 되기에 이곳에서는 직접 토종닭을 잡아 조리해 주는데요. 50일. 이제 크면은 백숙이 되고. 다 토종닭이지. 이거 토종닭 새끼죠? 어린 새끼. 그렇죠. 3개월은 키워야 성게가 된다는 토종닭. 토종닭 특징이 어떻죠? 이 벼슬이 붓고 이 털이 불구스름하고 이 닭팔이 길어요. 발이 길어요? 예, 예. 토종닭은 이 발목, 이 발이 길고 발이요? 이 허벅지도 이게 길어요. 이 두 뼘. 다리 길이만 해도 어림잡아 2뼘. 상당히 깁니다.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굵고 긴 다리가 더욱 돋보이는데요. 젓갈색의 털과 노란 빛의 굵고 긴 다리가 특징인 토종닭. 그런데 토종닭이 없다는 말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는 재래시장을 찾아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서자 길가에 많은 닭들이 보입니다.
어머니 이거 무슨 닭이에요? 이게 토종닭이에요? 토종닭 엄청 크네. 예, 이게 토종닭 제일 큰 거, 장닭. 장닭이에요? 네, 3만 원, 3만 5천 원짜리인데 3만 원. 아, 이거 3만 5천 원짜리예요? 한 마리에 3만 원 내외로 팔리고 있는 토종닭. 젓갈색의 털과 노란 빛의 다리. 식당에서 봤던 토종닭과 생김새가 같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특이한 생김새의 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하얀 털로 뒤덮여 있는 이 닭. 젓갈색의 털을 가진 토종닭과는 분명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봤던 닭이랑 다르게 생겼네. 갈색이 아니네. 색깔이 다 달라. 아, 색깔이 다 달라요? 여러 색깔이 달라. 특이한 생김새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 닭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닭이 이쁘게 생겼네. 예, 이 동작이에요. 민화에 이렇게 나오는 그 닭처럼 생겼어. 자세히 살펴보니 다리가 짧고 거무스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길고 노란 다리의 토종닭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저거는 무슨 닭이에요? 저희 토종닭집 찾는데. 재래닭 오래 사지, 재래닭. 그러니까 재래닭이 토종닭이에요. 그걸 토종이라고 원토종이라고 얘기해요. 아, 원토종이라고.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서 빠지 있는 것은 원토종 재래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냥 마스나 이렇게 토종은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갈색 털의 토종닭을 일반 토종닭이라고 부르는 상인들. 그리고 이 하얀색 닭을 재래 토종닭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일반 토종닭과 재래 토종닭,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전문가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이게 재래닭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재래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래에서 쭉 내려오는 닭을 재래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토종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래닭뿐만 아니라 그 외래종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7대 이상으로 토착화돼서 유전적으로 이렇게 그 고정이 된 상태로 쭉 내려온 것들을 가지고 뭐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토종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닭은 고기를 목적으로 키우는 육개닭과 외국 품종일지라도 7대 이상 우리나라에 토착화된 품종을 모두 포함하는 일반 토종닭, 그리고 우리 고유의 품종인 재래 토종닭으로 구분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 먹는 토종닭은 순수 재래 토종닭일까? 외래 품종과 재래닭의 교잡을 통한 일반 토종닭일까? 우리는 토종닭 전문점을 찾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계곡 주변의 한 토종닭 전문점. 이곳에서는 직접 잡은 닭으로 요리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세 종류의 토종닭 백숙은 5만 원에서 7만 원대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주문한 지 40여 분, 기다리던 백숙이 나왔습니다. 큼지막한 백숙이 먹음직스러운데요. 껍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2kg 정도 되는 닭입니다. 이 여기에 속의 색깔을 보면 네네. 우리가 말하는 육개들은 이 정도 크기, 2kg 정도 크기에서 이런 색깔이 안 나오고 힙니다. 지금은 약간 불구스름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은 뜯어보면은 이런 누런 기름기도 아니고 한 것들이 이렇게 끼이죠. 네네네. 육개는 이런 게 안 생겨요. 아, 그래요? 육개는 굉장히 부드럽게 그냥 색깔이 전체적으로 흰색이고.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육개가 아니고 토종닭이라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 어떤 게 토종인지 모르지만 토종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네네. 최소 3개월 이상은 어떤 순간에는 방사를 했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토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닭입니다. 과연 이 토종닭은 일반 토종닭일까, 재래 토종닭일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유, 닭 어디 있어요? 저기 있습니다. 아, 저기 있어요? 주인을 따라가 보니 산 중턱에 작은 닭장이 보입니다. 오, 예. 닭이다. 뭐예요? 토종닭이에요? 예. 토종닭이라는 이 닭.
그 모습은 우리가 시장에서 봤던 일반 토종닭에 가까워 보입니다. 또 다른 토종닭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직접 닭을 잡아 요리해 주는데요. 백숙 한 마리의 가격은 55,000원. 잠시 후 주문한 토종닭 백숙이 나왔습니다. 이곳의 토종닭 역시 크기가 상당합니다. 아우 실하네. 싫어. 과연 이곳에서는 재래 토종닭을 볼 수 있을까? 조리된 닭고기의 육질 상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을 따라 닭을 키우는 닭장으로 가봤습니다. 닭장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곳 역시 일반 토종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트에서는 재래 토종닭을 팔고 있을까? 진열된 닭고기를 살펴보니 포장 겉면에는 일반 토종닭과 재래 토종닭 구분 없이 모두 토종닭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다른 닭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재래닭 고기 좀 찾는데 재래닭. 그런 거 보통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 토종닭이라고 그러거든요. 토종닭 아니면 일반 생닭밖에 안 들어와요. 아, 재래닭이라고는 따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 있어요. 아, 따로? 네. 또 다른 마트를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일반 토종닭과 재래 토종닭 구분 없이 포장 용기에는 토종닭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재래닭 없어요. 토종닭만 들어있어요. 근데 재래닭은 없다는 것 같은데 내가 담당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재래닭이 없다? 네. 토종닭 전문 식당과 마트를 취재한 결과 우리가 평소 먹는 토종닭은 외래종과 재래종을 교잡한 일반 토종닭이었습니다. 즉 순수한 재래닭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순수한 우리의 재래닭은 볼 수 없었던 걸까? 우리는 재래종 닭을 연구하는 여정수 교수에게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예전부터 내려오던 우리 닭은 없는 건가요? 없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계란 적게 넣었죠. 체중 적죠. 알 잘죠. 그러니까 이게 상업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닭을 기르는 사람이라도 옆에서 보니까 알 잘 넣고 잘 크고 이러는 것 같으면 그거 기르지 누가 이거 기르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예. 19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재래 토종닭은 집집마다 흔하게 키웠던 가축이었는데요. 시장에서도 쉽게 사고 팔 만큼 그 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로 몸집이 크고 알을 많이 낳는 외래종 닭이 들어오면서 생산성이 낮은 재래 토종닭을 키우는 농가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는데요. 결국 순수 혈통의 재래 토종닭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재래 토종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남조선에 분포되어 있는 재래계의 종류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100년 전 일본의 학술지인 조선농회보에 따르면 조선의 토종닭은 정강이는 다소 짧고 담황 혹은 암록색을 띠며 날개의 힘이 강하고 꼬리는 검고 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털은 황갈색과 젓갈색이 많으며 이들 중에는 흰색과 은회색도 있다는데요. 고문서 속 재래 토종닭의 특징은 조선시대의 민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래 토종닭, 다신 볼 수 없는 걸까요? 1990년대 사라진 재래 토종닭의 복원 사업이 시작됐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토종닭 비슷한 계란 좀 가져왔나 했더니 해보니까 이거 잡종이에요. 중국에서 내가 알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보니까 거의 다 잡종이 다 돼 있고. 아, 요 위치랑 그렇죠. 여기랑 여기랑 그렇죠. 차이가 나요. 수년 동안의 연구 끝에 여 교수팀은 재래 토종닭 복원에 성공했다는데요.
같이 전부 똑같은 종을 유전자 분석했어요. 네.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이걸 보고 우리 거라고 이제 판단하는 차별화예요. 유전자 복원까지 마쳤다는 재래 토종닭. 우리는 복원된 재래 토종닭을 키운다는 이천의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재래 토종닭을 보고 싶다는 부탁에 느닷없이 뜰채부터 챙기는 박대환 씨. 이걸로 잡아야 돼, 이걸로. 딱 잡으려면 이걸로 떠야 된다니까 손으로는 못 잡아요. 아, 손으로는 못 잡아요? 아이고, 못 잡아요. 아무도 못 잡아. 다른 사람은. 여기 잡으면 내가 상 줄게. 손으로 잡아. 손으로 손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을 만큼 날렵하다는 재래 토종닭. 기대되는데요. 우와, 이게 토종닭인 거예요? 야, 이게 이제 토종닭 종제 씨닭이. 언뜻 보기에는 갈색 빛깔의 털이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일반 토종닭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토종닭 종자 중에서 종류 중에서 이게 회갈색종. 그 회갈색종은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 그 토종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깔이래요.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 닭을 잡기 시작하는 박대환 씨. 그런데 닭이 얼마나 재빠른지 뜰채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뜰채를 피해 날아다니는데요. 그러길 몇 번. 이건 쑥떡인데 발이 또 이렇게 좀 까맣네요. 녹색. 약간 녹색빛이네. 초록색, 녹색, 푸른색. 초록빛을 띠는 재래 토종닭의 다리. 일반 토종닭의 노랗고 긴 다리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암탉이에요. 암탉인데 회갈색 특징이 그때 요래 하늘에 요래 펜실 무늬가 있는데 이걸 펜실 무늬라고 하는데 여기 회갈색종의 특징이에요. 만년필 펜촉 무늬가 선명한 재래 토종닭. 젓갈색의 일반 토종닭 암닭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알을 품는 성질인 취소성의 유무라고 말합니다. 알 놓기 위해서 여기 들어간 놈들은 사람이 곁에 가면 다 도망가요. 곁에 가면. 근데 이제 그 취소성 때문에 알을 품기 위해서 앉아 있는 놈들은 사람이 가더라도 손을 놓고 도망을 합니다. 아직 알을 품지 않은 닭은 도망가지만 얘는 막 지독하게 품는 놈이. 알을 품고 있는 닭은 날카로운 부리로 연신 쪼아댑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아, 품는데 이제 해코지 할까봐 막 방어한다고. 북한 놈들은 막 쫓는다니까. 아까 쫓잖아. 힘을 주어 끌어당겨도 꼼짝하진 않습니다. 도망을 안 가. 이 알 안고 있잖아요, 이게. 털이 다 빠져있어. 이거 품는 놈은 털이 빠져있어. 이거는 100% 품는 놈. 그러니까 달걀을 품어가지고 달걀의 열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적당히 털이 빠져요. 자신이 낳은 알을 품어 부화시키는 본능인 취소성은 재래 토종닭만이 가진 유전적 특징이라고 합니다. 일반 우리가 양계장에서 기르는 닭들, 그리고 토종이라고 유통되는 털이 붉은 육개 이런 애들도 이 품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 그대로 두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멸종돼요. 없어. 걔들은 부화하기 위해서 부화 안 해주면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토종이라 그러면 첫째는 암탉일에 품어서 병아리 깔 수 있는 이 본능,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지 정확하게 토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버님 이게 지금 다 큰 건 아니죠? 이게 다 컸어요. 이게 지금 1년 이상 된 닭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되게 크기가 이거 이상 안 커요. 작다 좀. 작고 유경종보다 일반 토종이라고 유경종보다는 훨씬 작죠.
일반 토종닭은 80일 정도 키우면 2kg이 넘는 반면 재래 토종닭은 1kg도 안 될 만큼 더디 자랍니다. 달걀도 크기가 작은데요. 우리가 먹는 일반 달걀의 3분의 2 크기, 몸집 크기부터 알까지 일반 토종닭에 비해 생산성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닭고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 보시다시피 기름이 거의 없어요. 기름이 없잖아요. 피부도 기름이 없어. 지방이 없지.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방이 거의 없잖아. 여기. 지방이 뜯어낸 게 아니에요. 지방 그냥 그대로 하나도 안 뜯어낸 거예요. 삶고 난 후에 육질 변화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압력솥에 20분간 삶은 재래 토종닭. 육질이 불그스름합니다. 다 색 나는데? 이거 커피색이에요. 네. 백색육이 아니죠. 전부 다. 다리색은 더 붉어요. 완전히 적색육,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색깔이야. 그러네. 색깔이 확실히 붉네요. 소고기처럼 붉은 재래 토종닭의 육질. 일반 토종닭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쯤 되니 맛 또한 궁금한데요. 육질 자체가 되게 소고기 같아요. 육질은 되게 소고기 같아요. 맛은 좀 닭고기인데 되게 진한 닭고기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어릴 때부터 치킨용 그 닭고기를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 닭고기 맛인 줄 알거든. 근데 그 닭고기는 그 육질 자체가 우리 재래 토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맛 자체도 다른 거예요. 냄새도 없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재래 토종닭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는 좀 살이 불그레한데? 희한하네. 국물이 쓸데가 다네. 이게 세 종류의 닭을 넣고 실시한 블라인드 테스트. 다양한 의견들이 오갑니다. 지금 딱 봐도 가운데 중간 어떤 색깔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색깔로 봤을 때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요. 강해요. 그 닭. 오감을 총동원해 보는데요. 걔 닭 아닌 거. 닭 아닌 거 같아요. 진짜 닭 아닌 거. 빨리 들어가게 시키면 돼. 닭이에요? 네? 셋 다 닭이에요? 세 개 다요? 네. 아, 닭 일반 닭 맞아요? 네, 닭. 그냥 닭. 근데 왜 살 색깔이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사는 닭이죠. 색깔이 요거는 약간 불그레 하잖아요. 한약 같은 걸 집어넣나? 한약사료. 주부들은 처음 보는 붉은색의 육질에 호기심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맛에 대해선 어떤 평가를 내릴까? 맛있다고? 얘가 더 맛있다고? 중독성. 왜 오골계 이런 것처럼 조금. 근데 다른 가슴살은 뚝뚝 부러지는데 얘는 결대로 쫙. 그러니까 얘가 결대로 짝짝 씌워지네. 얘가 보니까 진짜 토종 암탉인가 봐. 여기 쫄깃쫄깃 거고 어디요? 진하다고. 예, 진하고요. 씨는 아예 품종이 재래닭이에요. 우리나라 닭이요? 어머, 그럼 우리나라 닭이 이렇게 뻘개요? 원래는 약간 철 같아요. 근데 무난하게 이거에 길들여져 있기 이거야. 때문에 아니, 처음에는 이거 다 상한 거 아니냐고 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바뀌었어. 잡은 지 오래됐다 그러고. 근데 씨는 정말 처음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오래된 닭인 줄 알았어요. 오래된 닭인가? 색깔부터가 약간 달라가지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 듣다니까 이런 닭이 있었나 몰랐죠. 씨는 저는 약닭 같은 줄 알았어요. 약을 먹여서 색깔이 약간 이렇게 예, 우리가 이렇게 보시나거나 뭐 특별한 분들이 드셔야 되는 약닭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육질이 틀린단 말이에요. 육질은 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맛, 향기, 다 강해요. 음식 내용 뭐 이런 게 다 틀려요. 육질 이게 다 강했어요. 더. 강해서. 색부터 식감까지 일반 토종닭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재래 토종닭. 우리는 전문 기관에 두 닭의 육질 비교를 의뢰했습니다.
쫄깃함을 나타내는 조직감을 측정해 봤는데요. 그 결과 재래 토종닭이 일반 토종닭보다 검성, 씹힘성, 응집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반 토종닭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반면 콜라겐 수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신선한 생닭으로 비교해 봤을 때 재래 토종닭의 탄력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리했을 때도 그 탄력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특히 닭을 삶았을 때 일반 토종닭의 육수에는 기름이 많은 반면에 재래 토종닭의 육수엔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래 토종닭의 육질과 성분에 대한 연구는 이미 5년 전 검증된 바가 있었습니다. 북한 토종닭과 남한의 토종닭, 그리고 육개닭의 식감에 대한 비교 연구 논문. 이건 완전히 이제 북한에서는 그 개량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완전 재래닭이라고 보면 날아다녔어요, 닭이. 닭이? 예, 제가 이렇게 봤는데 날아다니더라고요. 논문에 따르면 순수 재래종인 북한 닭이 야생성이 강할 뿐 아니라 적색도와 콜라겐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야생성이 있어서 야생성 있는 것들이 이렇게 콜라겐 함량이 좀 높고 그다음에 붉고 운동을 많이 해서 그게 품종에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 예, 품종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화 속 화려한 모습의 재래 토종닭은 더 이상 없는 걸까? 우리는 재래 토종닭 찾기에 나섰습니다. 조선의 재래 토종닭에 대한 유일한 기록인 조선농회보. 그곳에서 재래 토종닭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일제시대 재래닭을 많이 길렀다는 상주시 청리면 수상리에. 우리는 이 지역 출신인 조병두 면장님에게 양계 농가가 많던 어린 시절의 수상리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상리가 원래 수중리예요. 수중리에서 이제 수상리로 됐는데 물이 흔한 동네고 내과 옆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는 그 과거에 저희들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집집마다 닭을 몇 마리씩은 다 먹였어요. 다 먹여서 그 이제 닭이 품어서 다시 병아리가 되고 다시 그걸 또 이어서 다시 먹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 어렸을 때는 아마 영양 보충식으로 그렇게 안 했나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입니다. 네. 예전에 닭을 많이 키웠다는 수상리. 혹시 이곳에서 재래 토종닭을 볼 수 있진 않을까? 그거 지금도 먹이요? 지금도 먹이죠, 뭐. 그 오래됐죠? 오래됐죠. 닭 살러? 아니, 닭 사는 게 아니고 토종닭을 찾아서 지금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댕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 진짜 토종닭 진짜 토종닭. 그러니까. 진짜 재래 토종닭이 있다는 말에 우리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찾아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 산길 끝에서 반가운 인기척을 만났는데요. 30년간 토종닭을 길러온 윤지용 씨. 토종닭을 보고 싶다는 부탁에 흔쾌히 허락해 줬습니다. 이거 방사장이에요? 오. 산 꼭대기에 위치한 방사장. 숲길을 따라 들어가니 숲속 너른 공터에 닭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한 1000수 정도 남아있는데 이거 이제 복진에 가면 하나도 없어. 다 없어져. 한눈에 봐도 건강해 보이는 닭들. 울음소리 한번 우렁찬데요. 그런데 재래 토종닭이라고 하기에는 몸집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얘네는 크다. 이게 한 2년 된 거예요. 3kg 정도 돼가지고. 일반 토종닭보다도 큰 몸집. 과연 이 닭은 재래 토종닭이 맞을까?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지금 토종닭이에요? 토종닭. 내가 만드는 토종닭. 토종닭인데 내나 토종닭 큰 게 있다고.
오리지널 옛날부터 미루던 그 토종닭 좀 하는 거 그거하고 상은교잡을 해서 이렇게 덩치를 크게 만들었다. 즉, 세 가지 품종의 닭을 교배해 새로운 품종의 닭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하게 키워지곤 있었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찾던 재래 토종닭은 아니었습니다. 돌아서는 게 뭔가 생김새가 다른 닭들이 보입니다. 저기 닭. 풀숲에서 갑자기 나타난 닭 한 마리. 닭이 다 하얀데? 주변 길가에도 흰 닭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검푸른 색의 다리, 혹시 재래 토종닭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흰 닭을 쫓아가 봤는데요. 마당에는 10여 마리의 흰 닭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침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 닭들의 주인 이정만 씨입니다. 그럼 아버님 키우시는 게 이게 지금 토종닭이에요? 예, 토종 중에서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흰 토종, 좀 희귀종이지. 흰 토종? 예. 다 하얀색이네요? 예, 귀한 종이지. 재래 토종닭 중에서도 귀한 종이라는 백토종. 작은 몸집이지만 움직임이 상당히 재빠릅니다. 촬영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찍을 수가 없어. 아버님 이거 찍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예. 토종은 원래 막 새같이 지네들이 급하면 날라요. 보다 못한 이정만 씨가 나서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거 일체 못 잡아요. 발 위에. 제작진이 사력을 다해 뒤쫓아보지만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촬영이 계속되자 마치 우리를 따돌리기라도 하듯 이내 날아서 풀밭으로 몸을 숨겨버립니다. 작다고 얕봤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알을 품고 있던 암탉을 들고 나온 이정만 씨. 알 놓으려고 앉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선생님? 이게요? 네. 이달은 한 2년 됐어요. 2년? 예, 2년. 2년? 예. 2년 됐는데 안 크네요, 별로? 예, 적어요. 그 양계장 육개닭은 이 발이 노랗거든요. 근데 희면수도 발이 파란 게 이게 이제 토종이라는 얘기죠. 토종은 발 색깔이 이제 파래야 돼요. 그렇다면 이정만 씨는 재래 토종닭 중에서도 귀하다는 백토종닭을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비밀은 오래된 병풍에 있었습니다. 흰달기잖아요. 저 할아버지 때부터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거니까. 저 할아버님 때부터. 증조부 때부터 내려왔다는 200년 된 병풍 속에는 백토종 암탉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저 하얀 닭은 어떻게 구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이제 내가 배달을 가니까 그 닭이 눈에 딱 들더라고요. 그래, 이 닭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 좀 사정사정했지요. 백토종닭 한 쌍으로 시작해서 10여 년 동안 닭을 키우고 있다는 이정만 씨. 애들 주로 앉는 아지타가 여기에 야들 다 여기서 앉아. 매년 병아리를 볼 수 있는 건 백토종닭 또한 취소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여기 안에. 네, 여기 이제 지금 병아리 품고 있어요. 병아리 품는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네. 경고하는 거지. 어머. 아버지 말하는. 쫀다 지금. 네. 쫀다. 조소요.
이렇게 백토종닭은 강한 모성애로 다음 세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나마 종자가 유지돼 사라지지 않길 이정만 씨 또한 바랍니다. 어릴 때 본 우리 토종이거든. 보여주세요. 요거. 근데 요거를 내가 옛날 책에서 본 건데. 닭이 어릴 때 화려해요? 내가 요런 닭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참 닭이 이쁘고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신 적은 있으시고? 아직 못 봤어요. 아직 어릴 때밖에 못 봤어요. 백토종닭과는 또 다른 모습의 재래 토종닭. 과연 이 재래 토종닭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수소문 끝에 재래 토종닭을 키운다는 한 농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닭 소리 들린다. 사진 속 재래 토종닭이 있다는 진주의 한 농장. 올해로 50년째 재래 토종닭을 키우고 있다는 장상철 씨. 그가 키우는 닭은 사진 속 진짜 재래 토종닭이 맞을까요? 꼬리가 나오고 추정해가지고 3m 나와. 검고 긴 꼬리가 휴대폰 사진의 재래 토종닭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고고한 자태와 성격은 정반대. 야생성이 강해 무척 날쌔다고 합니다. 닫아버려야 돼. 그러면 날라가 삐리. 날라간대. 어머, 문까지 걸으셔야 돼요? 왜요? 아니, 도망간다, 걱정해. 도망간다고요? 여기. 생각보다 날개의 힘이 굉장한데요. 이 화려한 깃털의 닭은 재래 토종닭이 맞을까? 아버님, 이것도 원래 우리나라 닭이에요? 우리나라 들어. 긴 꼬리 닭이라 불리는 이 닭은 털빛이 화려하고 꼬리가 검고 길어 예부터 관상용으로 키우던 재래 토종닭입니다. 이 1m 되거든. 아직까지 2m 더 있어야 돼. 난 내년에 보면은 또 1m 내려가. 2m 되고 3m 되면 일이 돼. 네. 관상용 닭인 만큼 색상도 다양한데요. 저는 적색계. 이건 적색계. 저쪽 보면 황색계. 단색이 아니라 다양한 색상의 털이 조화를 이루는 게 우리 재래 토종닭의 특징입니다. 아직 야생의 습성이 많이 남아있어 성격이 사납다고 하는데요. 사르바타고 타고 따라들어라, 얘가 사람에 달라들어요? 무섭다. 싸우려고. 한번 싸움이 시작되면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아. 피가 나도 뭐 죽들까지 싸우는다. 이 야생의 본능은 생김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긴 꼬리 닭은 꼬리가 3년간 계속 자라기 때문에 다른 재래 토종닭보다 오래 키운다고 합니다. 발. 그러네요? 발이 5개나. 어머. 덕분에 재래 토종닭에서도 보기 드문 며느리 발톱까지 있습니다. 발 뒤꿈치에 솟은 이 발가락이 바로 며느리 발톱인데요. 수탉의 나이를 나타냅니다. 며느리 발톱은 2년이 넘어야 눈에 띌 정도로 자라기 때문에 3년 이상 된 재래 토종 수탉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4, 5개월을 키우는 일반 토종 수탉의 발에서는 며느리 발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5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닭을 돌봤다는 장상철 씨. 사명감 없이 이처럼 아름다운 닭을 키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료값이 많이 드니까. 그래갖고 사료는 또 껑충 뛰었지, 사료값이. 막 우리는 그냥 맨날 돈 생기는 대로 그냥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월급 타면 이 닭 사료값 대주고 그랬다니까. 없애버리라고 맨날 그 소리지. 아버님, 왜 안 팔아치우셨어요? 팔아치우라고. 할리고 뭐 했나? 저거 재래닭을 꽤 오래 키운다라는 게 보통 일 아니시죠? 보통 아예 힘들다. 아니, 여가는 마음이 없는 것도 뭐 하지도 모르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렇다면 이렇듯 생산성이 낮은 재래 토종닭을 보존하고 육성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에서 그 닭고기가 1년간 소비된 양을 보면은 한 9억 8천만 마리를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종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품종에 의해서 생산된 닭고기 양을 추정해 볼 때는 많이 봤을 때 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닭고기 시장의 90%는 먹는 닭인 육개, 모두 수입 종자입니다. 나머지 10%가 토종닭 시장인데요. 그중에서도 외래 토착종이 대부분을 차지해 재래 토종닭의 비율은 5% 미만에 불과합니다. 주로 유럽이나 북미에서 개발되어 있던 품종들에 의해서 전 세계 닭고기 시장이 점유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병원성 줄임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만 발생한 게 아니고 미국도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나라들이 종계 수출을 금지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닭을 어디서 사올까요? 그래서 우리의 고유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거는 지금 당장 가치가 없더라도 유지를 함을 해놔가지고 다음에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자원이에요. 유전 자원. 지금 필요 없더라도 그거는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걸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종자 보존. 그래서 더 외롭고 힘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는 30년간 재래 토종닭을 복원하고 있다는 홍승갑 씨를 찾았습니다. 아내분이 맞아주시는데요. 부화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새벽부터 병아리 선별 작업 중이라는 홍승갑 씨. 부화 시간에 맞춰 병아리를 선별하고 사육장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분주해 보입니다. 저기 학교 앞에서 사던 그런 병아리 색깔은 아니네요. 예, 그거는 이제 개량닭이니까 색이 일준하지. 30년간 재래 토종닭을 복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100% 복원엔 이르지는 못한 상황. 이 때문에 홀로 색이 다른 이 병아리처럼 어미와 다른 색의 병아리가 간혹 태어나기도 해 선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놈들은 까맣게 옷을 잘 입은 거는 합격. 이거는 허연정이 좀 있고 그런 건 불합격. 그렇게 해서 종자를 조금 이제 손반은. 선별에서 탈락한 병아리는 종자 복원에 쓰이지 않는다는데요. 색이 섞이면은 그걸 다시 선별하는 세월이 한 10년 걸려.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지. 닭으로 그냥 단순한 닭으로 자라라고. 선별된 병아리 날개에 표식을 다는데요. 익대입니다. 익대는 홍승갑 씨가 색상 품종별로 번호를 지정해 놓은 식별표입니다. 성게가 되면은 요게 날개 속에 들어가서 감춰줘.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성게가 돼도 이제 이거 가지고 기본 관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1번 닭이다, 2번 닭이다, 5번 닭이다 그러고. 5번이지. 또 요거는 HI 2번이지. 2번, 5번. 현인 2번. 철저한 품종 분류 결과 이곳에는 복원된 재래 토종닭이 많습니다. 여긴 검은 스탁. 황게.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색깔이 있는가 하면은
한 품종이 들어서 재래닭이 16가지가 16색상이 있어요. 16색상이나 있어요? 예. 제일 중요한 건 품종이 섞이지 않는 것. 여기 번호가 있어요. 2번. 30년째 계속된 품종 분류와 유지. 종자 선별 결과 16종의 재래 토종닭을 복원했고 복원율은 80%가 넘습니다. 지금 우리 닭장에도 보면은 그 번호를 가진 놈들은 약간은 식은 달라도 대체적으로 형태가 같은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고정됐다라고 그러는 거죠. 종자가 섞이지 않도록 칸칸이 계사를 나눠 같은 종의 닭들만 모아 키우는데요. 자연 교미는 좀 더 우수한 종자 생산을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작업을 홍승갑 씨는 30년째 혼자 하고 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재래 토종닭에 대한 애정만큼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발효된 거. 발효된 거. 아, 이거 발효된 거 주시는 거예요? 발효된 거 주는 거. 아, 사료를 발효시켜서 고기 나오고, 고기 나오고. 그게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한 번 발효한 게 아니라 이제 20가지가 48시간을 그걸 또 재발효시켜가지고. 이런 홍승갑 씨를 묵묵히 응원해주는 사람, 아내 김두혜 씨입니다. 블로그에 올리려고? 영광이잖아. 남편 홍승갑 씨가 모이 주는 일이 끝나면 다음은 아내가 닭들을 돌볼 차례. 부부는 오랜 세월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30년이 넘은 닭장이거든요, 이게. 아내 김두혜 씨는 개사를 돌며 닭들이 낳은 알들을 수거하는데요. 재래 토종닭의 생산성이 낮은 만큼 닭들이 매일 알을 낳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합니다. 적자예요. 좀 뭐 그때 좀 바꿔 어머니께서 아버님한테 얘기 안 해보셨어? 아닌 것 같다. 아니죠.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들어왔다니까. 들어와서 혼자 살았어요, 여기서. 6개월간. 6개월 나 안 따라 들어오고 혼자. 여기서 혼자 지내면서 그날 물건 저기 한 돈 가져가서 전부 요즘 해추리 같은 살구나무, 자두나무 이런 걸 사가지고 와서 심었던 게 지금은 이제 열매를 맺어서 이 나무들이 다 이제 고목이 됐잖아요. 그 정도로다가 30년 전에 심은 과실 묘목이 자라 부부에게 열매를 선물합니다. 진짜 이게 네, 계란. 이게 저기 우리 자연에서 얻은 이게 과일들이 거센 바람과 찬비를 맞으며 잎을 틔우고 열매를 맺은 살구나무. 부부의 지난 세월을 닮았습니다. 부부는 바랍니다. 이 작은 알이 재래 토종닭의 희망이 되길 말입니다. 이천의 재래 토종닭 농장에서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깨졌어요, 계란이? 깨지니까 병아리가 나왔지. 병아리가 어제부터 부화를 시작했다는데요. 병아리 2마리는 이미 부화를 한 상태. 나머지 병아리들이 껍질을 깨고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대로 계세요. 불쌍해 죽겠어. 응? 불쌍해 죽겠다고. 왜요? 이 더운데 여자세로 24시간, 이때까지 20일 동안 욕하고 앉아있잖아. 진짜 막 모성애가 지독해. 20일 전 암탉이 알을 낳자 우리는 부화 장면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암탉이 몸을 한껏 부풀려 11개의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알을 품자 해가 질 때까지 요지부동. 밤이 되어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길 20일. 드디어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구나 자신의 마당에서 맛보았을 탄생의 기쁨. 이제는 과거 속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기억에서, 우리의 식탁에서, 우리의 땅에서 재래 토종닭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올라갔다. 굳이 토종닭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거니까. 우리나라 거고. 이제 몰라서 이 닭을 못 키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알면 다 이 닭 키우려고 그러거든.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우리나라 이제 뭐 전원주택이나 농촌 지역에 닭 기르는 사람들이 다 이 닭을 기르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내 조그마한 이제 꿈이지, 포부고. 토종닭은 뭐 옛날부터 있던 그런 종자들은 계속 이어져가지고 그 종자가 안 끊기고 있어야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제 무슨 생각을 우리 닭을 알고 이해하고 또 우리 닭을 익히 알았던 사람들은 우리 닭이 아직도 건재하구나 하는 거를 알면 그게 제일 나은 거죠. 일생 동안에 우리 닭을 위해서 저기 했으니까 우리 닭이 잘 알려주고 우리 닭이 활동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면 최고지.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닭이 복원된 재래 토종닭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던 토종닭과는 달리 굉장히 멋있습니다. 꼬리부터 검푸르스름한 깃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깃털 색도 다양한 색깔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신기한 느낌입니다. 지난 1990년대부터 시작된 재래닭 복원 사업, 20년이 지났지만 재래닭은 여전히 국내 닭고기 시장의 1% 미만. 농가들의 상황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닭고기 시장의 90%가 수입 종자인 상황에서 힘겹게 재래닭 복원을 이어가는 건 이 작은 수치에 미래 축산업에 대한 가능성과 우리 먹거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종자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라져가는 재래종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자 개발과 우수한 종자 육종을 위해서는 재래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세계 육고기 시장이 돼지고기에서 닭고기로 바뀌면서 프랑스나 중국, 일본 등은 자국 내 재래닭 육종을 지원하고 소비를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래종을 보유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셈입니다.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의 재래 토종닭이 100% 복원돼 오리지널의 명성을 되찾길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래 토종닭, 시작은 썼으나 끝은 달콤한 고진 감래이길 기대합니다. 지난 4월에 방송된 제주도 특산품 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시 제주 유채꽃을 미론으로 채취한다는 이 유채꿀과 그리고 말의 뼈로 만들었다는 이 말뼈한 제품에 대해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관절 질환에 특효라며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되는 이 말뼈환. 그런데 그 실체는 이 정도가 1회 복용량인데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간 총 칼슘량이 글쎄 이 멸치 한 마리 분량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작 멸치 한 마리라니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제주도 전역에서 천연꿀이라고 판매되던 이 유채꿀이 벌에게 설탕을 먹여 만든 사양벌꿀 또는
꿀이 아닌 다른 첨가물을 섞어 가짜 유채꿀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당시 방송을 보신 많은 시청자분들이 배신감을 느끼셨는데요. 방송 이후 제주도 특산품에 대해 제주도 일대가 술렁였다고 합니다. 또한 제주도 특산품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불량 특산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불량 특산품들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보물섬이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섬, 저도 가장 사랑하는 섬, 제주도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2달여 만에 다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지난 4월, 우리는 노란 유채꽃이 만발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제주 유채꽃에서 채밀했다는 유채꿀은 사시사철 제주도 전역에서 판매되는 인기 특산품이었는데요.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유채꿀의 실체는 바로 사양꿀 또는 꿀이 아닌 다른 첨가물로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제주도에서는 유채꿀을 어떻게 판매하고 있을까? 우리는 유채꿀을 판매했던 한 특산품 전문 매장을 찾았습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제주도에서는 유채꿀을 어떻게 판매하고 있을까? 우리는 유채꿀을 판매했던 한 특산품 전문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팔던 유채꿀은 진위 판별 검사 결과 벌에게 설탕을 먹여 만든 사양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제주 특산품을 판매하는 매장 곳곳을 둘러봐도 유채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채꿀이 진열돼 있던 자리에는 다른 종류의 특산품들이 채워져 있는데요. 사러 왔는데 네. 꿀은 없어요. 아, 예전엔 팔았고 지금 안 팔아요? 지금 왜 안 팔아요? 저희는 안 팔아요. 꿀은 취급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유채꿀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는 직원들. 제주도 내 유명 관광지에 위치한 특산품 매장도 찾았습니다. 이곳의 유채꿀 역시 벌에게 설탕을 먹여 만든 사양꿀이었습니다. 당시 매장 입구에는 유채꿀을 판매한다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는데요. 지금은 유채꿀 표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주 특산품이라는 각종 꿀과 차 종류가 놓여있는 진열대에서도 유채꿀은 역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유채꿀은 없는 거예요? 네, 유채꿀은 없어요. 유채꿀 시긴 지났어요. 유채꿀 철에, 봄에. 고래 안 나와요? 네. 사계절 내내 제주 곳곳에서 판매되었던 유채꿀이 실종된 상황.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는 한 특산품 매장 관계자에게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들더라도 옛날만큼 유채가 많이 개발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진짜 유채꿀, 대성적 유채꿀 시키기 힘들어요. 제주도 유채꿀 유명하다고 해서. 여자가 유명한데 네. 그 여자가 방송 한번 나오고 난 뒤에 안 팔아요. 실제로 공항도 걸렸어요. 공항도 방송 탔어요. 공항의 특산품 매장 직원들 역시 벌꿀 100%라는 이 유채꿀이 사양꿀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시험 통역서에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보니까 괜찮아서 그분은 자기네 것만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꿀쩍 팔지 말라는. 당시 매장에 있던 모든 유채꿀을 판매 중단했던 매장. 방송 이후 우리는 매장 측으로부터 유채꿀 판매를 다시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달여 만에 다시 찾은 특산품 매장. 순수 유채꿀이라고 적힌 꿀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얼마 정도 못 파셨어요? 이거 되게 좀 그때 바로 빼셨잖아요. 다음날 왔더니 없더라고요. 대략 한 20일 정도 판매를 했어요. 천연꿀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는 유채꿀을 선정해 다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유채꿀 제품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가격. 이번에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할인 차원에서 이렇게 붙여놓고 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벌꿀 진위 판별 검사로 알려진 탄소 동위 원소비 분석법으로 천연 벌꿀임을 확인했다는 것.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검증을 한 건가요? 네, 저희 자체 내에서도 하고 거기서도 보내주시고. 자체적으로 검증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자세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난 방송 이후 해당 지자체에서는 유채꿀 등 제주 특산품 제조업체를 특별 단속했습니다. 먹거리 엑스파일을 통해 관광객을 우롱하는 가짜 유채꿀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접하고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신속한 이게 소비자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제주시에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우리가 소비자 단체까지 포함해가지고 단속을 전 업소에서 우리가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8개 업소 중에 우리 6개 업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가지고 행정처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위반 사실이 확인된 유채꿀 제조업체는 어떤 상황일까? 우리는 사양꿀을 유채꿀로 표시해 관광지에 납품했던 한 제조업체를 찾았습니다. 시중에 납품한 유채꿀을 직접 수거했다는 제조업체는 오늘 특별한 작업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거해가지고 지금 수거한 거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24일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이 제조업체는 유채꿀로 둔갑한 사양꿀을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처리하는 사양꿀의 양은 150kg, 수백만 원 상당의 양입니다. 단순히 눈앞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 행해지는 편법들은 소비자들에게 불신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이것은 곧 제주도의 이미지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양봉업체한테 정말 그 품질 서류도 철저히 받고 또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좋은 꿀을 소비자들한테 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직한 먹거리를 위해 양봉업체 및 제조업체의 자정적인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취재 당시 우리는 전국의 유채꿀을 납품한다는 제주 최대의 꿀 제조업체를 찾았습니다. 아니 100% 꿀이에요. 저희 한 30년 됐어요. 저희 양봉도 해요. 전국 저희 다 나오거든요. 공항으로. 그러나 이 제조업체의 꿀은 사양꿀도 아닌 단맛을 내는 첨가물을 넣은 가짜 유채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번에 촬영 왔었던 먹거리 엑스파일인데요. 유채꿀과 더불어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동물, 말의 뼈로 만든 특산품도 있습니다. 바로 환 형태로 생긴 말뼈환인데요. 한약재 향이 물씬 풍기는 이 말뼈환은 공항이나 유명 관광지에서 효도 상품으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사시면 20만 원, 전체 사시면 40만 원. 그러나 말뼈환의 칼슘 함량은 고작 우유 한 모금, 멸치 한 마리에 해당되는 적은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말뼈환을 건강 보조식품으로 가장해 고가로 판매했던 유명 관광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이곳. 그런데 2달여 전과 달리 이곳에서 한국인 관광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을 주로 상대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한 관광객 일행을 따라가 특산품 홍보관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낯익은 상자가 눈에 띕니다. 지난 취재 당시 확인했던 말뼈환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 말뼈환은 어떻게 설명하며 판매하고 있을까? 우리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 상자에 원가 5만 원인 말뼈하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해 수십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유명 관광지에서 여전히 행해지는 허위 과대 광고 판매 행위. 그들의 뻔뻔한 상술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내부 관리자들의 철저한 통제와 보안 속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고가의 말뼈환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단순 추출 가공식품인 말뼈환을 관절 질환에 좋은 영양제라고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허위 과대 광고 행위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말뼈환 판매업소는 총 4곳. 그중 2곳은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100만 원. 글쎄요. 단돈 100만 원이면 말뼈환 3상자 가격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데 말입니다. 4상자 팔면 남습니다. 대한민국의 1등을 넘어선 세계적인 관광지에 제주도의 명예와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이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허위, 과대 광고 판매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